응? 이번 때 정해진. 오늘 해서 줄게. 우리 그 문제 풀던 거 많이 합시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가고.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뭐 짜잘한 거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놓고 오기도 하고 지난번 책 사러 갔다가 호텔에 노트북 그 충전기를 꽂아놓고 그냥 온 거야. 그래서 요번에 간 김에 가서 물어봤더니 없디야. 못 찾고 공항에서 여권을 떨어뜨렸어. 뒷사람이 주워졌거든.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야 오늘 이번에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딴 직원한테만 얘기했어. 아 이번에 느낌 이상하다. 뭔가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조심하자고 우리만. 그래놓고 숙소에 체크인하러 딱 들어가는데 지갑이 없는 거야. 핸드폰에 기본적인 교통카드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가 있어서 잘 못 느낀 거지. 가보니까 없는 거야. 그때부터 멘붕. 그래서 2박 3일 동안 거의 멘붕 상태로 지냈는데 마지막이 또 하이라이트. 공항에 김은석 선생님이 오래간만에 내가 마중 나간다 그래서 차 태워줬다? 집에 와서 짐 다 까고 자려고 딱 하다가 핸드폰이 없는 거야. 정말 여러분 그래서 내 느낀 게 이거야. 일이 터진 후에 수습하기라는 건 너무 힘든 거야. 터지기 전에 정말 좀 조심조심해야 돼. 제일 감동적인 거는 내가 일본에서 화장실을 갔어. 어제 화장실 갔다가 요만한 우산이 있길래 저거 비도 오는데 내가 가지고 가서 쓸까 말까 막 갈등을 하다가 근데 그 약간 휴지 같은 거 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놨어. 나도 몰랐지 까먹고. 그래서 이제 카트랑 막 노트북이랑 막 있으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청소 아줌마가 하필이면 거기 들어갔어. 뭐라고 했는데 내가 아니다. 그건 내 우산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가다가 핸드폰 아줌마가 이게 들고서 쫓아온 거야 이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거 했으면 진짜 결정적으로 작성을 했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당겨왔습니다. 18번 봅시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광물로부터 원설경하고 생활에 활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랄루민이겠죠. 두랄루민의 재료로 뭐뭐는 알루미늄하고 구리 조금 섞고 이런 거야 합금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 껍데기로 만드는데 금속 중에 가벼우면서 질기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보크사이트, 우린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보크사이트가라 얻어지는 게 대기로 가능하다. 맞다. 다음으로 석영의 주성분. 석영이 SiO2죠. 그래서 이제 원자 결정. 우리나라는 원자 결정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이걸 또 거대 분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SiO2나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원자 결정. 한국에서는 원자 결정도 쓰고 공유 결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이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적회로 IC의 제조에 사용된다. 나오. 뭐뭐는 지갑 중에 함유되어 있는 원소 비율로서
탄소의 차암으로 다 많다. 그래서 지각의 이거 순서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오시알페, 카나칼마 뭐 이렇게 가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은 놈 등장시키고 있는 거야. 요거. 그죠? 그래서 비율로 이제 산소담으로 많고 사람이 A 적철광 그 다음에 자철광가라 철가 이 황동광으로부터는 동 이런 걸로 얻고 이래서 이용하는 게 뭐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것 같아. 아이고 읽기도 힘들다. 18 XY X는 알루미늄 Y는 규소죠. 개이소. 근데 처음 공부할 때 막 규소가 막 개이소 막 감이 안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 보면서 내가 주기율표 줬지. 그 주기율표 뭐 없는 사람들은 달라 그러면 이제 일본 원소 몇 개는 우리랑 달라, 그지? 뭐 붕소, 호소 뭐 이렇게. 불소는 후소 뭐 이러니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A는 철의 제조로 있는 건데 적철광 주성분은 FeO3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요거죠. 약간 불그스름하게 녹슨 거 적철광. 코크스 연소 반응으로 생겨나는 일산화탄소를 요걸로 일산화탄소 대니까 환원해서 선철 밑줄 그어봅니다. 선철. 그러니까 이제 한자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이게 앞선자니까 선철. 선생님 할 때 그리고 선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광로에서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탄소가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는 쇠죠. 그래서 이제 단단하고 시커먼데 이게 잘 깨져요. 가마솥, 우리 가마솥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저거를 이제 잘 여러 가지 용도로 탄소 함유량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쇠를 만듭니다. 여러분 선철 한자 좀 봐주시고, 뭐 읽다가 설명하니까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어디까지 읽었지? 철광. 그래서 왜 이게 읽다가 읽던 데를 되찾아가지 못하냐. 사람. 둘째 줄이구나. 선철. FE만 써져 있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탄소가 많이 돼 있는 무쇠속 만드는 거 제일 처음. 이게 주조하기는 되게 쉬워. 그러니까 녹여서 모양을 만들기 쉬운데 약간 단점이 잘 깨진다. 그래서 탄소 함량을 줄여서 강철 이런 거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데 쓰고 그렇습니다. 공적으로 얻습니다. 소노도끼노 화학 반응식은 이와 같다. 그래서 코크스의 연소 반응으로 탄소 더하기 산소에서 일산화탄소니까 이산화탄소도 물론 생기겠죠. 근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꼭 쓰이는 반응이 아니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분 코크스가 탄소라는 거 알아두시고 코카콜라 뭐 탄산음료잖아, 그지? 탄소고 일산화탄소 만들고 적철광이 이제 Fe2O3인데 얘하고 만나서 이렇습니다. 고코대 적철광 Fe2O3 이데아루도시 코크스는 탄소로부터 순물질 도시다도끼 순물질로 봐서 적철광 800kg을 몽땅 선철 Fe로 환원하는 데 필요한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 문제 다 읽었죠? 그래서 Fe2O3가 있는데 이걸 순수한 걸로 봐서 800kg이니까. 여러분 이제 요 계급장은 좀 띄어서 우리 킬로그램이가 다 쓰면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800하고 단위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요게 56인가? 56. 요게 이제 16짜리 그러니까 48이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니까 112. 합치니까 160이네요. 160. 160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5몰이네요. 5몰. 그죠? 5몰. 식에서 보니까 얘랑 만나는 일산화탄소가 요긴데 보시면 요거 하나에 요게 3개 필요해요. 그죠? 요거 하나에 3개.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이거 다 일일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어떻게 해? 요거 하나에 필요한 코크스 탄소는 3몰이다. 이게 5몰이면 뭐 탄소가 15몰 필요하구나. 그죠? 12짜리가 15몰이니까 곱해서 150에 180이죠. 그죠? 180kg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 밑에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막 아이고 이게 뭐야. 여러분 요런 거는 좀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책을 이거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 할 때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처음 보도 듣도 못하는 문장을 주고 뭘 물어보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에 맞게 여기서 그냥 연습 한번 합시다. 하성구 B의 조작에 의해서 황동광의 CuFeS2래. 이거를 용광로에 넣어서 게이사, 석회석, 코크스를 넣어서 강렬, 허블나게 이제 뜨겁게 하면 CuS가 얻어진대. 그러니까 이걸 막 CU도 있고 FE도 있고 C 이것도 있는데 막 가열하면 CU2S. 그러니까 FE도 있고 S도 있고 막 이랬는데 막 가열을 하니까 요거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된답니다. 이 밑에 이제 화학식 있으니까 이제 화학식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뭐, 그지? 자, 그다음에 용광로 그 화학식 밑에 거 봐보자. 용광로에서 반응한다. 그다음에 CuFeS2에 함유되어 있는 철의 산화수는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우리가 요거 중에 이제 뭐 산화수 어떻게 계산할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정보가 안 주어지면 그래도 아는 게 산소 밑에 있는 게 황이니까 얘가 2- 하니까 마이너스 2짜리. 그 다음에 불이는 보통 플러스 2가 주야.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2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추정도 해보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감사하게도 플러스 2로 주어졌대. 구리의 산화수는 플러스 철의 플러스 2. 그러면 구리의 산화수는 얼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이거지. CU2S의 구리의 산화수는 당연히 이제 CU2S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얘는 이제 플러스 2짜리 두 개다. 여러분 요거는 뭐 떠올라? 요거 하면 뿅 하고 떠오르는 거. CU2O 그죠? CU2 플러스가 알데하이드를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돼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여기 뭐냐면 펠링 반응입니다. 펠링 반응. 그래서 붉은색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산소하고 황하고 같으니까 이제 이런 꼴의 화합물이 만들어지네, 그지? 자, 그래서 요렇다. CuFeS2 중에 구리는 뭐뭐 사레타 도코나루 이거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철의 구리는 우사레따레라. 요놈이 2 플러스였는데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 1이 됐으니까 환원 이런 거 얘기한다는 거죠. 환원. 한편 전노대 이건 전기 회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전노대 반응해서 CU2SS는 산화수는 뭐뭐 대 아루 S노 산화수는 마이너스 2지 그지? SO2의 S의 산화수는 플러스 4죠. 그래서 SU2S의 S는 뭐뭐 했다. 2-짜리가 4 플러스가 됐으니까 산화된 거죠. 산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일본어를 잘 못하면 여러분 학습 속도가 일본 가서 느려지는 거 느껴지시겠죠? 선생님 보면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열심히들 해라. 그래서 답을 골랐습니까? 골라졌나? 21번 가겠습니다. 하선부비에 반응해서 이산화황 SO2에 부생성물이 생기는데 SO2는 환경오염 물질이다. 몽땅 회수를 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황을 막 얻어다가 이걸 태워서 SO2를 만들고 SO3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진한 황산에다 넣어서 이게 그냥 물에 넣으면 막 뜨거워지고 잘 안 녹아요. 이게 잘 안 녹아 들어가 물에다 직접 다이렉트로. 그래서 여기에다 한 다음에 이제 물이나 묽은 황산에 넣어서 점점 진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거지. 여기서 이제 요거를 산소를 막 넣어서 했더니 SO2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땡큐지 뭐. 요 과정이 요 과정에서 구리도 없고 요것도 없고 그죠? 이런 거야. 요런 작전을 쓰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부생성물로 생겼는데 생긴 SO2는 몽땅 회수해가지고 요거를 여러분 요거 알아야 됩니다. 접촉법 미출고가 접촉법. 가끔은 요거를 괄호넣기 시켜버립니다. 요거를 무슨 방법이라고 하는가? 접촉시키는 거. 뭐 접촉시키냐? 그래서 접촉법이라는 거 한번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촉매할 때 촉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죠? 접할 때 접선 이런 데도 나오니까. 첫 번째 공정이다. 산화 바나듐 이것도 밑줄 그시고 V2O5 오산화 바나듐 이렇게도 부르고 요걸 괄호 넣기도 합니다. 황산제법에서 촉매로 사용되는 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빵꾸는 이거 시험 내는 사람 마음이지 뭐 어디 뚫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SO2를 공기 중에서 공기 특별한 거 필요 없다 이거지. 그냥 공기에 산소 갖다 놓고 왜 촉매가 있으니까 반응 잘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V2O5 넣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막 딜이 반응시켜서 SO3를 만든다 이런 거지. 그래서 V2O5는 촉매로 쓰는 거고 요거의 두 번째 공정으로 얻어지는 SO2를 SO3를 해야 되나? SO3를 뭐뭐에 흡수해서 그냥 물로 바로 다이렉트로 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잘 안 들어가니까 일단 얘가 진한 황산에는 큰 무리 없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SO3는 상온에서는 고체야. 알겠지? 덩치가 커서. 그래서 여러분 SO3는 SO2는 기체고 요놈은 상온에서 고체야. 이 승화성 물질로 우리 알아둘 거 I2, 드라이 아이스, 그지? 그 다음에 나프탈렌, 그 다음에 요것도 승화성 물질이다. 오늘 하나 더 주고. 뭐 굳이 묻진 않겠지만 그런 의미야. SO3를 만들고 그 다음에 V2O5는 촉매로 쓰고 그 다음에 진한 황산에 넣어서 일단 SO3를 진한 황산에 넣은 다음에 요 놈을 물과 또는 묽은 황산과 만나게 하면 진한 황산에 들어있던 SO3가 물과 반응하면서 연기처럼 만들어지는데 연기처럼 보이니까 뭐라고 한다? 발연 황산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러면 답이 몇 번 되나요? 3번? 네, 3번. 22에서 25. 다음 그림은 벤젠을 원료로 해서 합성 종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또 오늘 또 우리 또 벤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미리 또 이게 나오네요. 자, 벤젠을 22 하니까 NO2 됐어. 니트로화 시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진한 질산을 넣고 거기서 물이 빠지니까 또 물이 있으면 역반응, 거꾸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물을 먹어치우는 진한 황산을 일종의 촉매로 씁니다. 그래서 이 NO2를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NH3Cl이 돼 있는데 염화아닐린이죠. 염화아닐린. 그래가지고 이제 주석 넣고 수소를 막 여기다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주석 넣고 철이나 뭐 염산 이런 거 넣어서 그랬더니 염산아닐린 또는 염화아닐린 이런 놈이 만들어지고 그 놈에다가 이렇게 아닐린이 따로 분리되게 하려면 지금 이제 염산아닐린은 물에 녹아 있는 건데 지금 이온으로 돼 있고 이온 결합돼 있고 그러니까 염이죠, 일종의 염. 강인야가 전략으로 뭐 아닐린 염기성 물질을 따로 이렇게 딱 쫓아내려면 어떻게 강염기 넣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넣어버려. 그럼 아닐린이 나오고 아닐린이 25 무슨 반응이라고 하면 돼? 아닐린이 얘가 무슨 결합이 생겼습니까? N, N, NH에 CO, 그러니까 N코라고 외우자. 펩타이드 결합이죠. 아마이드 결합, 아미도 결합. 근데 이거 아세트산에 CH3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부분이라고 화학에서 요거까지. 요거 확인하려고 이제 우리가 무슨 반응하는 거야? 요드포름 반응 시켜보고 그런 거라고. 그죠? 이거를 갖다가 붙이는 반응을 뭐라 그래? 아세틸화 반응. 그래서 아세탈화 반응하고 아세틸화 반응 다르다. 뭐 기회 있으면 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요게 아세트산에 있는 아세틸기를 아닐린에 갖다 붙인 겁니다. 물론 요거 이제 뭐 탈수 축합할 수도 있고요. 아세틸기를 공급하는 좋은 방법이 뭐야? 무수아세트산, 그지? 그게 더 반응도 잘하고 역반응을 막아줘서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고르면 아이고 보기가 9개니까 이거 찍어서 맞추기는 정말 어려워. 내가 해봤어. 야, 이게 9개 있는 거를 내가 막 찍어가지고 도대체 답이 몇 개나 되냐 했더니 진짜 확률보다도 더 낮아질 때가 꽤 있어. 원래 100개 찍으면 이거 9개면 한 10개, 11개 맞아야 되잖아. 6개, 7개밖에 안 맞기도 해. 로또랑 똑같아. 재수 좋으면 또 막 맞고. 한 5개, 2개 맞으면 얼마냐. 그지? 40%만 이니까. 대박이지. 다 고를 수 있죠? 26부터 29까지 화물 아부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동량의 물을 가해서 혼합을 한대. 여기서 동량이라는 것은 아마 같은 몰수로 보여집니다. 뭐 질량이면 질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화학에서 양은 보통 물질량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충분히 정치 가만히 놓아둔다 이런 거죠. 정치 2층으로 분리하는 거는 몇 개나 되냐. 자, R은 소주니까 분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 다음에 알데히도는 요 부분 알데히드 자체가 지들끼리 수소결합은 못하는데 물과 이렇게 수소결합하니까 알데히드는 물에 잘 녹는다. 소주 먹고 머리 아픈 게 요것 때문인데 아니 이게 물에 안 녹으면 혈관 다 막아서 죽어버릴 거 아니야. 물에 잘 녹습니다.
아세톤은 뭐야?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고. 그래서 좋은 유기용매다. 그 다음에 끓는 점도 높지 않으니까 뭐 좀 하면 날라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하니까 그냥 뭘 녹여서 화학 반응 막 일어나서 딴 걸로 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꽤 안정한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에 녹아서 층분리가 안 됩니다. 식초 당연히 뭐 층분리 안 되지. 여러분 오이냉국이 층분리가 되는 거 봤어? 야 이거 잘 모르. 에스테르 뭐야?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으면 이제 기름처럼 둥둥 떠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지? 그 다음에 에테르 대표적인 우리 좋은 유기용매고 층분리가 되고 물보다 가면서 물에 뜬다. 얘는 기체야. 물에 녹아 안 녹아? 층분리고 개나가리가 녹지도 않아요. 물에 섞어봐야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치환? 수상 치환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두 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화합물 A부터 K에서 요드 포름 반응을 하는 화합물을 몇 개 있나 골라라. 이거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직도 나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더라. 그럼 안 돼야. 그래서 원래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알아보려고 하는 거? 요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요거. 여기가 얘가 있나. 근데 또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요 자리에 수소 아니면 탄소만 와야지 산소나 뭐 다른 거 이거 오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 대학 가면 메커니즘으로 공부를 해요. 요드가 여기 가서 붙어. 그 다음에 또 붙어. 그 다음에 또 붙어. 그러다 보면 요게 똥 떨어져 나옵니다. 뿅. 봐봐. 얘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요게 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요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겨. 그래서 요놈이 CHI3 이렇게 되는데 요게 바로 요드 포름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게 포름산 할 때 뭐야? COOH 이게 포름산이잖아. 그죠? 포름알데히드 요거 CHO 여기 포름알데히드. 그럼 여러분 응용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염소니까, 그지? 염소니까 클로로 포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 알면 다음 공부가 조금 빨라지고 쉬워지는 거야. 처음에 다 힘들거든. 자, 어쨌든 요드 포름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걸 찾아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가 될 수 있는 애. 그러니까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OH가 있으면 얘가 산화하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지? 산화하면 저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얘가 산화하려면 여기에 수소가 최소 하나 있어야 돼. 요런 식으로 있든지. 아니면 여기가 탄소잖아? 요거. 여기가 만약 수소면 뭐야? 수소면 그냥 에탄올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은 여기가 만약에 탄소가 왔다 이거야. 탄소가. 그럼 뭐야? 이거 뭐 몇 차 할 걸? 요거에 직접 붙은 탄소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산화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요 파트가 안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쪽에 수소 이쪽에 뭐 수소 있어도 되는 거 어쨌든 수소가 하나 여기는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탄소라도 좋고 수소라도 좋고 그래서 꼴을 사진 찍듯이 뇌리에 딱 넣어놓으면 시험 볼 때 속도가 빨라져. 그 다음에 여기처럼 여기 요드 포름 반응 이랬는데 말을 이렇게 요드 포름 반응 까놓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안 그러고 막 요드도 넣고 요드 넣는 게 얼마나 많아. 요드 녹말 반응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뭐 요런 데다가 뭐 이렇게 NaCl 이런 데다가 요드 넣어가지고 뭐 반응이 진행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요드 넣고 수산화 나트륨 넣어서 가야 한다. 알았지? 그러면 이거 요드 포름 반응이구나 이렇게 딱 눈치 까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점점 눈치 까면 이제
선생님 이제 이거 읽기 귀찮아하잖아. 왜냐하면 읽어봐야 잘 읽어지지도 않고, 근데 눈치로 이건 뭐겠다 이런 이제 때려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드 포럼 발음할 수 있는 거 골라봅시다. 아는 요 스타일입니다. 그죠? 아는 요 스타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는 요 스타일 오케이. 우도 요게 있지. 요거에다가 요게 붙어 있으니까 우도 요 스타일. 근데 CH3CO 요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에 뭐 산소가 와서 안 되는 거야. 예. 됐나요? 오도 산소가 와서 안 되는 겁니다. 카는 요 파트가 없어서 안 돼요. 키는 산소도 없으니까 쳐다볼놈도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후루룩 해서 실수하지 말고 빨리 아, 이, 우 이거 세 개 딱 골라야 돼. 28, 29 가봅시다. 화합물을 130에서 R을 화합물 R 요거죠. 에탄올 CH3, CH2, OH. 요즘 훌하게 공부한 거네. 이거를 130에서 140 정도 가열을 해서 항산을 넣어주면 요거가 되는 거죠. 요거. 에테르 되는 거죠. 이렇게 130에서 140. 그 다음에 170에서 180 이러면 여기 에텐이 되는 거죠. 에텐. 그치? 우리 후름도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무슨 반응이 일어나서 탈수 축합이죠. 물이 빠지면서 합쳐지니까 화합물 B 에테르가 만들어지고 화합물을 R을 160에서 170. 얘는 또 나는 170에서 180을 좋아하는데 좀 순하게 하네요. 그죠? 여러분 요거 하나 알아둘래? 기름중탕이라는 걸 하는데 요 기름중탕을 할 때 요 기름에 끓는 점이 대략 약 180도씨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요 실험이나 요 실험을 막 써놔. 그런 다음에 위 실험 중에 잘못된 거 골라라. 그러면 어딘가 물중탕 탁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요 온도로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지. 그지?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아주 매끄럽게 문장을 딱 만든다고. 뭐 앞에도 양념도 좀 쳐요.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물중탕을 해서 실험을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물중탕 하는 게 정말 너무 따봉인 것 같아. 근데 온도를 맞출 수가 없잖아. 100도씨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신다고. 꼬셔서 여러분을 이제 판단을 흐리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A, B에 대해서 화합물 뭐 저저저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고를 수 있죠. 요거는 분자 간 탈수, 분자 사이니까 요거는 에텐 만들어지는 건 분자 내 탈수. 그래서 에테르 만들어지고 에텐, 에틸렌 만들어지고 CD. 아이고 이게 28, 29 이게 한 방에 해결이 된 거지. 다 골랐나요? 뭐 탈수 축합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축합 이렇게만 보기에 주어지네. 그지? 분자 내 탈수. 요런 말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책에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나온 거 무슨 책을 막 2개, 3개 막 쌓아놓고 허블나게 보잖아. 그냥 머리만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을 쌓아놓고 보지 말고 한 것만 뒤질나게 봐.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이걸 좀 어디서 찾아보고 싶다. 그때 책을 뒤지는 거지. 책을 막 3권씩 쌓아놓고 그거를 허블나게 보면 머리만 복잡한겨. 그러니까 30번으로 갑시다. 기술 A부터 당류에 관한 거래. A, 노, 수행에는 육원환 구조, 육각형 고리, 세상 구조, 사슬 구조, 그다음에 오원환 구조 이성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육각형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요렇게 그려놓고 딩딩딩 이거 쇠상구수잖아. 그러다가 야 밑에 어떤 OH가 볼렁 이렇게 올라가면 요게 였죠. OH가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알파 포도당 이거 베타 포도당 이거 사슬 모양 포도당 이랬는데 갑자기 오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요거 그치? 요거 이제 과당에 있는 거죠. 과당 그죠? 네, 과당. 그래서 선생님 그거 본 적 없어요? 그럼 지금 보면 돼. 나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이면 빨리 외워버려. 그치? 프록토스 과당에 오원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 오원환에다가 요렇게 붙어 있으면 2개짜리잖아. 그럼 이거 설탕 그러니까 포도당 플러스 뭐야? 과당이 설탕이죠. 그래서 설탕은 일본말로는 뭐 사토입니다. 모래처럼 되어 있는 당이니까 이제 사토인데 요거를 어릴 때 선생님이 막 달달한 게 없으니까 뭐 숟가락으로 막 퍼먹었단 말이야. 숟가락으로 설탕을 퍼먹었는데 그래서 수크로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설탕 소화하는 소화 효소는 뭐겠어? 수크라제 뭐 이렇게 인베르타제인가 뭐 이럴 걸 또. 그러니까 이런 소화제 중에 보통 그렇단 말이야. 그냥 A를 소화시키면 A아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설탕만 좀 다르니까 여러분 그것도 좀 체크했다가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얘는 아마 과당에 관한 것 같아. B 수용액에는 요두와 칼륨 수용액을 가해서 청자색. 이거 딱 눈치 까야 돼 이거. 이제 거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봐야 돼. 이거 뭡니까? 청자색으로 변하고 요드. 왜 여러분 이제 보면 KI하고 I2를 같이 넣느냐면 플러스 이제 알코올 이렇게 하면 이제 소독약도 되고 이런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I니까 좌우 대칭이고 무극성이잖아. 무극성이고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에 녹일 방법이 없어. 근데 얘가 있으면 I-가 있으면 얘가 둘이 우리 손잡고 I3-가 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갈색 이렇게 변해서 물에 녹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2를 녹이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알코올도 얘를 무극성이니까 알코올은 극성이긴 하지만 무극성 부분도 있잖아. 요거 CH2, CHOH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요드 녹말 반응 얘기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노 수액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당은 안 되잖아. 그지? 그냥 포도당, 과당 이런 거 안 되고 녹말이라 해야 돼. 요드 본반응. C 뭐뭐네 희황산을 가해서 가열했다. 그랬더니 글루코시드 결합 부분이 가수분해 미쳐봐. 가수분해. 괜히 또 이거 가수분해 쓰려 그러면 또 살 떨린다고. 나 이거 맨날 읽었는데 쓰라 그러고 못 쓰면 또 황당하잖아. 그치? 가수분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이면 다 가짜로 읽는 거야. 그냥 우리 뭐 알 게 뭐야. 이렇게 해도 가짜로 읽고 그냥 바로 읽어. 그래서 가수분해 된다. 여러분 글루코시드 결합도 있죠. 글루코시드 결합. 화학적으로는 있잖아. 화학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화학적으로야 이렇게 포도당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봐봐 산소 우리 탄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당연히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에테르 결합이잖아. 에테르 결합인데 요 글루코시드하고 이렇게 탁 붙는데 역할을 해주니까 생물이나 보통 고분자 공부할 때 그냥 우리처럼 에테르 결합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글루코시드 결합을 더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외워버려. 글루코시드 결합, 아미도 결합, 그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글루코스하고 셀룰로스하고 수크로스 이런 게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뭐지? 글루코스였나? 아가 O는 안 있으니까 이거 설탕이다. 프룩토스 이렇게 돼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B는 요드 녹말 반응하려면 녹말이라 해야 되나? 전분, den분. 그러니까 우리는 녹말가루 요즘 분들은 많이 쓰지만 할머니는 꼭 전분가루. 녹말입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했다. 이건 뭐야? 뭐 골라야지? 스크로스 해야 되나? 아니다. 프룩토스. 아는 프룩토스고, 가운데 건 전분이고, 그 다음에 막판 거는 뭐 2개 이상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스크로스, 락토스, 프룩토스. 이거 뭐 골라야 되냐? 희염산을, 이게 전제 조건이 뭐 있어? 희염산을 가해서 A부터 C 중에 여기 문장이 또 있나? 뒤에 문장 안 읽었어. 25쪽을 넘어와서 글루코스도 프룩토스래. 이걸 봐야지 우리가 이게 설탕이다 이걸 알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마지막 거는 수크로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프룩토스 전분. 8번 되는 거지? 8번. 7번? 프룩토스 전분. 그 다음에 수크로스. 그러네. 락토스가 아니고. 락토스는 뭡니까? 락토스는 갈락토스 플러스 포도당. 그치? 자, 31번, 2번 갑시다. 아래 보여지는 알파 아미노산 중에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의 틀이죠. 토리, 페프치도. 그러니까 고분자까지 아미노산은 아니고, 아미노산은 이제 가장 단백질 구조 중에서 단위체죠. 단위체. 근데 2개 이상 붙었고, 고분자까지는 안 된, 고분자는 이제 만 정도는 돼야 되니까. 2개짜리, 3개짜리 막 이런 거, 그냥 이런 걸 그냥 싸그리면 페프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개짜리래, 3개짜리. 구조는 이렇게 있다. 선생님이 보통 그릴 때하고 거꾸로 해놨네. 그지? 그러니까 요 왼쪽이 H2N 이렇게 한 다음에 탄소. 여기에 R을 해놨네. 나는 밑에다 주고 하는데. 이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 헷갈리게. 여기다 해놨네. 우리 위에 한다. 여기가 공통이죠. 왜냐면 밑에다 써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밑에다 써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밑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이제 위에다 썼으니까 적응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글리신은 아래 수소만 붙어 있는 거. 여기 수소 있는 게 제일 간단하다. 기억납니까? 얘랑 같아서 요게 유일하게 아미노산 중에 뭐 거울상위성질체를 갖지 않는다. 그죠? 광학이성질체를 갖지 않는다. 비대칭 탄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다 달라야지 얘가 비대칭 탄소가 되는데, 수소가 올 때 제일 간단한 구조를 갖는데 이게 글리신이야. 한글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다. 뭐 어떻게든 하든 글러 먹었어. 비대칭 탄소를 갖기는 글러 먹었어 라고 외우든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밑에 보면 등전점. 자, 별표하시고 등전점 괄호놓기 많이 나옵니다. 등전점. 뭐 이런 거야. pH를 6.5로 했더니 갑자기 요 녀석이
꼼짝을 안 하고 이동을 안 하더라. 이러면 뭐야? 등전점이잖아. 그지? 그때 요거를 박스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등전점 여러분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봐. 그래서 측세 R을 측세라고 했네요. 그죠? 요거를 측세 그러니까 옆에 측면 이런 거잖아. 측세.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곁사슬이라고 이렇게 요거를 사슬 이걸 옆 이렇게 해서 옆사슬 하니까 좀 없어 보이잖아. 곁사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요 정도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는 여러분 조금 다 외우지 말고 글리시는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라긴산 등전점이 2.8인데 여러분 보니까 당연히 봐봐 얘랑 거의 비긴단 말이야. 얘가 좀 세긴 하지만 얘랑 비기고 있는데 여기에 COH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여기가 9,000명의 병사와 10,000명의 병사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지원군이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승이잖아. 그지?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산성 아미노산이야. 그죠? 산성 아미노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시스테인 SH에다가 별표 황을 함유한다. 함황 아미노산이야. 두 개 정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함황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 어디 있어요? 함 같은 거는 여러분 머리카락 파마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잘라서 이제 머리카락을 구부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그때 요게 있어야 되잖아. 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린 5.7이니까 중성 아미노산입니다. 5.7 정도면 원래는 약 산성이지. 왜냐면 7이 중성이고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에 5.7이면 이게 산성인데 그러지 않고 원래 구조 자체가 뭘 주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구조만 있으면 이 정도가 되는 거야. 다른 구조들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산성 쪽으로 치우치게 하느냐 염기성 쪽으로 치우치게 하느냐 아니면 요 정도로 머무느냐 이게 중성, 산성, 염기성 이런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OH가 와서 CH2 이거 알코올이 중성이듯이 얘가 pH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성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세린이고 그 다음에 치로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 벤젠고리가 있잖아. 벤젠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OH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있는 녀석에 얘가 약간의 pH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세린하고 치로신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봐봐. 얘가 약간의 산성을 띠는데 그 산성의 정도가 뭐랑 이놈이 영향을 안 주듯이 요 녀석도 거의 안 주니까 요 놈이 얼마나 약한 산인지 알겠지? 엄청나게 약한 산이야. pH의 소수점 그 다음으로 가면 달라지겠지. 5.7을 요거를 유효 숫자를 한 3개쯤 하면 요거랑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페놀이 약산이라고 말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이거를 아미노산 분류를 할 때 얘는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방향족 아미노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리신 제일 끝자락에 NH2 있지. NH2 그러니까 얘가 9,000명 대 10,000명 싸워서 막 밀리고 있었는데 여기 9,000명이 또 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성 되겠어? 염기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다. 봅시다. A 트리페프치도 A를 근데 우리 시계가 있냐?
시계를 안 보니까 몇 분이야? 11시. 11시입니까? 아, 이거 복잡하니까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